자, 오늘은 2023학년도 대입 문창과 인서울 영화과도 포함을 해서 2023학년도 입시 요강을 기본으로 해서 문창과나 영화과의 실기, 정시 실기, 수시 실기, 학생부 종합전형, 또 실기 문제 유형에 어떻게 다루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2023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또 우리 미수처럼 2024,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 강의를 하는데, 지금 미수 같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이 강의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당장 올해 대학을 안 가도 지금 대학이 2023학년도가 이렇고 내년이 이렇고 내후년이 이렇다는 것의 흐름을 알면 내가 어떤 식으로 대입을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타겟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어린 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우리 은서처럼 올해 대학을 가야 되는 지금 고3들, 뭐 재수생들, 복학생들 다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선 화면을 공유를 하고요. 같이 보면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화면 공유가 아직 안 됐죠? 네. 공유. 화면 공유 되나요, 지금? 보이나요? 네, 됐습니다. 보여? 네. 2023학년도 문창과 입시 계획 다 보여요? 네.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지금 2023학년도 그렇고 여태까지도 그렇고 지금 문창과나 영화과나 실기 위주의 대학을 갈 때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 전략을 세울 때가 사실은 지금 2월 말, 2월 초, 뭐 1월 달 이렇게 전략을 세워야 돼. 이건 지금 이미 대학에서 다 발표가 난 2023학년도 올해 입시 계획, 문창과 영화과 입시 계획안을 갖고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첫 번째 하나가 내가 수능을 볼 것인가. 수능도 같이 하면서, 물론 이 문창과 영화과의 입시의 메인은 수능은 아니에요. 가장 메인은 실기입니다. 근데 그 실기도 한예종 실기가 다르고 문창과에서 중앙대 실기가 다르고 명지대 실기가 다르고 단국대, 숭실대 실기가 다 달라요. 서울예대 실기가 다르니까 우선 실기라는 큰 폭은 정해놓고 그 실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자꾸 자기 몸에 붙게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예종 준비하는 것 같고 중앙대 준비를 한다? 세부 타겟팅이 안 돼요. 근데 그 전에 그건 내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 중요한 건 뭐다? 수능의 여부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제가 같이 수업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한 학생은 수능을 지금 안 보고 대학을 가는 부분으로 전략을 짤 것 같고, 앞으로 또 한 학생은 수능을 볼 수도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고1 이제 시작이 된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을 그렇게 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가장 큰 게 수능을 보냐 안 보자에 따라서 내가 문창과를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냐 적어지냐. 그렇지만 폭이 넓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문창과를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이번에 꼭 합격을 한다,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폭이 넓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씩 세부적으로 그 학교만의 타겟팅을 문창과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비단 문창과 입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의대도 그렇고 그래서 심리학과도 그렇고 사회학과도 그렇고 모든 입시가 다 이렇게 준비를 시간을 갖고 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중앙대학교를 좀 볼게요. 자, 중앙대학교 문창과를 가장 우리가 이제 선호하는 이유가 문창과 이제 역사가 깊고 선후배 관계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앙대학교 문창과를 보면 우리가 뭐가 있냐? 수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어떻다? 수능 100으로 문창과 학생들을 뽑아요. 19명을 요번에 수시에서 뽑는데 수시에서도 수능 성적이 들어가요. 그래서 1차에서는 수능으로 아이들을 19명에 대한 뭐 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서 걸러지면 그때 특이한 케이스죠. 약간 다른 학교하고 좀 반대지. 다른 학교는 실기가 70에 그 다음에 수능이 30인데 정시에서도. 근데 우리가 중앙대학교 문창과는 우선 100% 수능으로 1차에서 아이들을 거르고 2차에서 뭐를 보느냐, 글쓰기 시험을 보는데, 글쓰기 시험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 보이지? 미수하고 윤수하고 1차에서 걸러지면 2차에서 예술대학 공영영상창작학부 문해창작에서 실기고사를 보는데요. 한 번으로 딱 끝나지가 않아요. 다른 학교처럼. 그래서 첫 번째는 문학적 글쓰기를 봐요. 창작. 이거는 상상력과 창작 능력 확인을 위한 글쓰기. 그래서 예술적 글쓰기를 보고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마치 논술 같은 서술형 글쓰기, 인문학적 수양을 확인하기 위한 글쓰기를 봐요. 문항 및 시험 시간은 각 문항 1000자, 원고지 2000자 내고 두 개 문항 합계 3시간. 그러니까 이거 훈련이 돼야 돼. 이 부분도 이게 훈련이 돼야 3시간 안에 내가 문학적 글쓰기를 쓰고 나서 비평적 글쓰기를 쓸 수 있는 전환이 될 수 있는 이게 훈련이 돼요. 흔히 우리가 보면 이제 문창과 박사과정, 뭐 석사과정 하나 보면 문창과에서 소설을 전공하거나 시를 전공하면 특히 소설은 화자가 있기 때문에 글쓰기가 사실은 그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비문학적인 글쓰기를 조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써야 돼서 비문학적인 글쓰기를 써야 되는데 이게 소설적 글쓰기는 그 안에서 화자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비평적 글쓰기, 논문적 글쓰기, 서술적 글쓰기는 화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이건 마치 우리가 평론하듯이 그렇게 이제 논문을 써야 돼서 이게 스위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더라고, 공부할 때 선생님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스위치가 빨리 3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제 1시간 반 하나, 1시간 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써야 되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훈련, 또 그 문항 유형을 준비를 해야 되고, 어쨌든 중대는 뭐가 기본이 돼야 되냐? 수능이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예종을 말씀을 드릴게요. 한예종. 지금 이제 우리 그 같이 배우는 우리 제자 중에서도 이제 한예종 요거를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데, 한예종은 우리가 크게 영상원과 연극원에서의 글쓰기 전공으로 나눠지는데 영상원, 연극원 다 10월 접수해서 11월 입시를 합니다. 이 한예종은 약간 특수 학교이기 때문에 약간 그 방법이 약간 다른데 우선 이 영화과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 지금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글쓰기가 영상원에서 연출 전공 정도 되면은 주어진 소재나 소재에 대해서 논술하고 또는 꺼졌지? 네. 왜 꺼졌지? 다시 킬게요. 자, 볼게요. 그게 되고 지금 안 보이지? 보여? 보입니다. 보이죠? 다시. 위로 올려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영상은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주제나 소재에 대해서 논술하기 또는 이미지 자료에 대한 글쓰기. 이거 영상원의 연출 전공인데, 이제 시험 시간이 150분을 소재나 주제에 대해서 논술하거나 이미지, 영화는 이제 이미지라는 것을 갖고 서울예대 특히 이미지 시험, 이미지를 갖고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그 만드는 그런 이제 시험들을 보는데요. 영화는 이미지에 대한 훈련도 물론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150분 시험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이것이 배점이 80점이고 한예종 영상원 연출 전공에서는 고교 내신 성적이 20%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구성 2차가 들어가는데 주어진 조건에 맞춰 글쓰기 또는 이미지 구성. 그래서 이거 180분. 2차에선 이게 이제 60점이 들어가고 구술 시험. 이제 자기가 시험 시간에 180분 동안에 쓴 내용들 이걸 갖고 바로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 교수들이 그거를 이제 읽고 나서 바로 자기가 쓴 내용을 물어봐. 이건 왜 이렇게 썼니? 여기서의 갈등은 뭐니?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결말을 왜 이렇게 냈니? 뭐 이렇게 식으로 이제 물어보면 자기가 실기 시험에 쓴 그 내용을 갖고 뭐라는 거냐? 본인 스스로가 그걸 갖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떤 소양들, 무슨 책을 읽었니?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영상원에서 연출 전공 또 예술사 과정에서는 글쓰기를 한다. 연극원, 극작가에서 이번에 7명 뽑는데 1차가 이제 언어 능력 평가, 논술형 글쓰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걸 조금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중앙대학교에서 1차 수능에서 걸러지고 수시에서 2차 그다음에 문학적 글쓰기와 그다음에 사고력 우리가 보면은 비문학적 글쓰기가 있었잖아요. 그 비문학적 글쓰기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게 연극원에서 1차 논술형 글쓰기. 그래서 이제 학교 음악 홈페이지에서 나는데 고교 내신 성적이 50% 들어가고 논술형 글쓰기가 극작가는 50%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차가 스토리 구성 능력과 창의적 평가예요. 주어진 제재와 조건을 바탕으로 창의력 발상 능력, 이야기 꾸리는 능력,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성하는 능력, 정확한 문장 구사, 서사 능력, 요것이 이제 들어가요. 요것이 이제 3천자 분량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구술 시험이 이제 글 쓰는 시험이 60점이 들어가면 구술 시험이 40점이 들어가는 마찬가지로 내가 써낸 글을 갖고 희곡의 내용 및 본인이 작성한 글에 대해서 묻는 그러니까 지정 희곡이 연극원에 있거든. 서사창작가에는 그런 게 없는데 연극원에서는 읽고 가는 희곡들이 있는데 그것도 물어보고 또 내가 쓴 글에 대해서도 물어본다. 그러니까 좀 다른 게 내가 영상원을 준비할 것이냐 한예종 극작가를 준비할 것이냐 또 같은 연극원 중에서도 서사창작가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고교 내신 성적이 50% 들어가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영상원에서는 고교 내신 성적이 연출 전공은 20%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틈새를 나한테 맞는 게 어느 게 유리한 건지 수능을 한 번 더 보는 게 유리한 건지 그 시간에 실기를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게 유리한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지를 좀 시작할 때 로드맵이 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차가 자유글쓰기예요. 자유글쓰기. 자, 여기서 이제 좀 다른 게 연극원하고 영상하고 다른 게 시청각 자료나 오브제나 글, 영상 같은 것들을 보여줘요. 그걸 보여준다 인프로라이징이라고 그래서 자유연상 기법으로 해서 감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글 쓴 겁니다. 이 연극원 서사창 작가는. 그 다음에 시험 시간에 지정해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지정 글쓰기 시험이 또 2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자유롭게 글 쓰는 거 아까 연극원에선 처음에 논술적인 글쓰기 근데 지금 서사창작 연극원 서사창작 극작가하고 다른 점은 자유롭게 어떤 느낌으로 글쓰기 그 다음에 지정 글쓰기가 나요. 아마 이 지정 글쓰기는 저번에 이제 내가 같이 우리 친구들하고 제자들하고 공부하면서 저번 강에서 이렇게 보였던 그렇게 했던 그런 중에 하나인데 내용이 주어진 주제 조건에 맞게 스토리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원고지 3천자 이내에 초과하면 감점이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이게 40점이 들어가고, 30점은 구술시험, 본인이 작성한. 아까 극작가는 어떤 그 이미 뭘 읽어와라. 그래서 그거하고 자기가 작성한 거라고 같이 하는데, 연극원 서사창 작가는 본인이 작성한 글에 대한 질의응답. 왜 이걸 이렇게 했니? 여기서의 갈등은 왜 이랬니? 여기서의 관점은 뭐니? 여기서의 주제는 뭐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강의한 거를 뭐 한 두세 개 올려놨지만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어떤 주제와 관점을 갖고 어떤 이야기를 남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로 내 경험에서 끌어올려서 쓰냐. 이 능력이 사실상 이 입시에도 통용이 되는 건데 입시의 어떤 패턴은 짧은 시간 안에 응축적으로 아주 변화무쌍한 어떤 제재를 만났을 때 내 거 할 수 있는 그런 응용력이 있냐가 입시의 관건이고 글을 써서 작가가 되는 것은 그것을 갖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글을 써서 그거를 하나의 완벽한 작품으로 낼 수 있냐 그게 다른 거지. 근데 어쨌든 입시는 그것을 위한 하나의 어떤 전제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능력을 대학에서 보는 거예요. 자, 명지대 문창과가 굉장히 요 근래 10년 사이 핫하게 지금 변했는데 명지대 문창과는 수시 특기자 11명, 그다음에 정시 나군에서 실기 21명인데 요번에 2023년에 명지대를 우리가 갈 때 가장 우선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게 두 개예요. 하나는 특기자로 갈 것이냐, 하나는 어떻게 갈 것이냐, 실기와 수능을 같이 봐서 갈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예고 학생들 지금 공부를 가리키고 있는 우리 예고 학생들이 많이 명지대 문창과를 가요. 그 이유가 뭐냐? 처음부터 타겟팅을 해서 명지대 1학년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타겟팅해서 3학년 이렇게까지 이 상을 찾아다녀요. 여기는 수시가 실기로 가는 게 아니고 특기자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019년 3월 1일 원서 접수 마감이네. 우리 대학에서 인정하는 명지대에서 인정하는 대회에서 운문, 산문, 소설, 시곡, 시나리오 부분에서 3위 이내 입상자. 우리 대학에서 인정하는 문해지 등장자. 그래서 보면은 쭉 있어요. 뭐 이제 만해 백일장, 그다음에 작가협회에서 하는 회의에서 하는 전국 고급 백일장, 그다음에 대산문학상, 세종대왕 세종의 날 기념 글짓기 대회, 마로니의 전국 백일장. 그 다음에 세월 전국 백일장, 그 다음에 뭐 많아요. 몇 개만 윤동주 백일장, 뭐 모골 백일장, 김유정 백일장, 전태일 백일장, 그 다음에 뭐 김수영 청소년 문학상 경향신문에서 하는
요게 이제 있고, 큰 이제 우리가 인정하는 거는 문학사상사, 출판사들, 현대문학과, 창작가, 비평 등등에서 이게 등단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등단까지는 좀 힘들고, 보통 우리 예고 학생들을 많이 타겟팅해서 대학을 가는 게, 이게 특기자 전형 수능도 안 들어가고 내신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서 100일장에서 상을 타는 거예요. 세종 청소년 시나리오 창작대회, 세종대학에서 하는 등등등. 근데 이제 명지대 문창과의 좀 다른 점은, 다른 대학은 주로 많이 시하고 소설만 인정을 해요. 근데 명지대 문창과의 이런 100일장은 모두 인정해 희곡과 시나리오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점이야. 근데 이거에서 대학을 가려면 지금 당장 내가 이번에 7개월, 8개월 만에 대학을 준비해서 가는 학생들이 이거 좀 불가능하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학생 중에서 문창과를 가고자 하는데 우리 미수처럼 그러면은 이것을 1학년 그 순간부터 잘 계획을 세팅해서 짜서 이 대회를 2년 반 동안, 3년 동안 이 대회를 꾸준하게 연습을 해서 나가서 이 대회에서 상을 타는 거죠. 3등 안에만 들면 되니까. 근데 요즘은 경쟁률이 이것도 치열해져서 3등 안에 든 거 하나 갖고는 좀 아리까리하고요. 확실하게 명시대 붙으려면 2개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 실력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는 우리가 문창과 실기를 18명을 뽑는데 실적 입상자 5명인데 이 입상자 5명이 아까 명지대에서 했던 그런 특기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명 빼면 우리가 문창과 실기 18명은 뭘로 봐? 실기로 본다는 건데 하나 재밌는 점은 동국대 문창과는 동국대학교의 유명한 학생부 종합전형인 두드림 전형으로 7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창과를 가고 싶은데 실기로 갈 만한 그런 재능은 없고 해도 안 돼. 근데 문창과는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 생계부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잘 이렇게 성장시키고 만들어서 문창과에 맞게 동국대 문창과를 비실기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지금 문창과 수업이니까 알아야 될 건 뭐냐? 실기가 18명이다. 수시에서. 자, 그러면 이제 보면 뭐를 보냐? 지금 영화학과, 동국대학교 영상영화과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서 보면 영화과 같은 경우는 장면 구성과 시나리오 작성이 실기로 나오는데 제시된 한계 혹은 다수의 이미지, 그림 또는 사진을 활용하여 간략한 이야기와 스토리보드를 구성하고 70분 내로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80분 내로 제시된 조건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성. 그럼 대부분 보면 이제 세부적으로 학교마다 정밀 타겟팅은 해야 되긴 하지만 가만히 지금 막 한예종이나 이렇게 지금 뭐 동국대나 이렇게 보면 영화과나 그 다음에 문창과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조건이 주어져요. 문제에서. 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거나 영화과는 스토리보드, 그림 이미지를 통해서 스토리보드를 구성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냐? 주제는 다 다르죠. 제가 문창과 갈 때 내용이 지금 뭐 20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지옥이었어요. 그러면 그 지옥을 본인이 생각하는 작가의 어떤 경험, 작가의 관점에서의 지옥으로 내 거화해서, 내 거를 해석해서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이미지를 갖고 그걸 이야기를 풀고 그것 속에서 내 주제를 거기서 녹여서 그 주제를 구체화, 형상화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글을 쓰는 것과 거의 흡사한데 다른 점은 그 시간 안에 이걸 할 수 있게 많은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 숭실대 문창과가 보면 다군에서 수능 다군에서 28명, 영화과가 나군에서 22명을 뽑아요. 숭실대는 정시에서만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수능 보서 수능 점수 뭐 30%, 실기 점수 70%. 정시로 문창과나 영화과를 간다고 해서 수능 10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기는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수능에 강점이 있다. 수능을 준비하면서도 나는 문창과 실기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전략이에요. 그런 학생이 있고 나는 수능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실기만 준비해야겠다. 이건 전략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우리 제자들도 잘 나하고 앞으로 짜서 해야 돼. 그랬을 때 송실대학교 보면 지금 실기고사 성적이 70%에 오늘 조작이 잘 안 되네. 70%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30%총 100%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영화과나 문창과에서는 우선 중요한 게 수능 그래서 뭐 국영수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문창과 가는 학생들의 수능 점수 중요한 거는 국어와 영어입니다. 그래서 미수 같은 경우 내가 수능을 문창과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건 문창과에만 해당하는 거야. 다 잘하진 것보다 준비가 언어와 영어를 준비하는 게 전략이 되겠지. 그렇지 미수야? 지금 연결돼 있니?
내 말 들리니? 네. 어, 지금 들리죠? 자,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또 하나 문해창작 전공과 송실대학교 영화연출 전공의 다른 게 뭐냐? 문해창작은 우리가 마치 백일장 가듯이 장문 당일 주제가 발표돼서 시, 소설, 희곡 중 수필 중 자유선택. 그러니까 이제 송실대학교가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시곡, 수필, 시도 되지만 소설 되지만 수필도 된다는 거야.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수필은 소설하고 쓰는 방법이 좀 다르죠. 화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거 작가가 수필 쓰는 수필가가 움직이는 거니까 100번 동안 보는데 원고지 양식의 B4 용지 한 매를 갖고 2000자 내로 B4 용지 연습지 한 매. 그래서 연습지 서울예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숭실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연습지가 나와요. 그럼 그 연습지를 갖고 계속 이제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씁니다.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이거 사실은 연습지 필요 없고 그냥 쓰기 시작해요. 기계적으로 쫙 이제 쓰는데 뭐까지 같이 걷냐 하면 교수들이 연습한 연습지까지 같이 걷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가 이렇게 연습을 해서 키워드를 갖고 뭘 쓰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글이 나오는 그 과정까지도 봐요. 지금은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교수들이 글을 쓰는 그 과정에서 이거 아이디어나 주제나 소재나 이게 낙사한 것들을 갖고도 이제 같이 본다는 거죠. 근데 영화과는 실기고사가 스토리 구성이고요. 주어진 이미지를 토대로 스토리를 구성하는데 1인당 4분 내로 이렇게 구술로 이렇게 스토리를 바로바로 말로서 구술하는 그런 게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단국대 문창과와 영화과가 이렇게 있는데 단국대는 이론 연출 스텝에서 이번에 14명. 연출은 다 이론, 연출 스텝으로 들어가. 연기하고 이제 나눠지는 거야. 그 다음 영화과가 문창과 이렇게 뽑아요. 문창과도 우리가 뽑는데 영화과는 100% 이야기 구성이고 실기가 문창과는 우리가 원서 접수 시 선택한 종목으로 한 편을 창작하는데 산문의 경우는 답안지 B4 용지 20줄 4매 이상 작성을 권하고 실기고사 그 문항은 주제는 01 고사 당일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거 100일장과 같이 그래서 이걸 3시간 동안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중요한 게 이거 글을 쓸 때 내가 3시간, 뭐 4시간, 5시간 이렇게 앉아서 그 글을 꾸준하게 쓸 수 있냐. 그것도 이제 연습이 돼야 되는 거지. 추계대 문창과는 수상실적 특기자 전형 수시에서 4명밖에 안 뽑아요. 아까 이제 그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그 앞으로 돌아갔을 때 대학마다 약간씩은 다른데 주로 이 안에 다 포함이 돼요. 우리가 그 명지대학교 특기자 전형에 포함이 됐던 명지대학교 특기자 전형이 가장 전형 그 대회 개수가 많아요. 추계는 여기서 약간 빠지는 게 있긴 있는데 4명밖에 안 뽑고 그 다음에 정시 가군에서 18명을 뽑는데 여기서 수능이 다른 학교는 30%인데 여기 지금 40%가 들어요. 추계는. 그 다음에 실기가 60%. 그리고 추계대 문창과가 문제가 조건들이 아까 이제 조건이 제시되고 그걸 풀어야 되는 게 내 관점으로 그런데 추계대 문창과 문제가 가장 조건들이 많이 붙어요. 가장 그 조건 붙는 건 가장 까다로워요. 조금 더 그런 어떤 기술 같은 것이 잘 스무스하게 연마가 됐냐를 아예 잠재력을 더 높게 평가해서 보는 그런 대학도 있고 추계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알맞은 카테고리 안에 이미 이 아이가 조금 더 들어와 있냐 그걸 보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거 하나 갖고 떨어지고 붙고 합니다. 한신대 문창과 그 윤서 한신대 문창과 아니 들어봤니? 네,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봤어? 같은 그 수원에 있는데 미수는 아니요. 안 들어봤어? 한신대 문창과가 있는데 한신대 문창과는 예전에는 실기로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진 게 학생부 종합전형 차민재 종합전형으로 뽑는데 11명을 뽑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 할 때 인성 30%, 학업 수행 능력 25%, 전공 관심도 25%,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관련 전공 기초 소양 및 활동, 전공 관련 교과 성적 추이, 발전 가능성 20%, 자기주도성, 경험에 대한 성, 나눔과 배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키워드예요.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내가 문창과는 가고 싶은데 실기변에서 해도 안 된다. 그럼 어디를 하나 까라고 가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는 동국대나 한신대나 이렇게 찾아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는 제가 지금 지방대는 또 설명을 안 하고 있죠. 시간 관계상. 그럼 그걸 하나 깔면서 생기부를 만들어 가면서 그 자기가 생각하는 한 문창과에 대한 로드맵을 짜서 그렇게 그것을 깔고 만들어 가고 전공 적합성과 인성과 발전 가능성들이 충분히
요즘은 이제 세특사항 속에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자기소개서가 올해까지만 있고 내년부터 없어지죠. 그리고 이미 한양대는 자기소개서가 없었고 교대는 작년부터 없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 뭐 보면은 지금 이제 내년부터 자소서가 없어지니까 생계부 내용에 잘 그것이 보여줘야 되는데 어걸 통해서 세특사항을 통해서 잘 보여줘야 돼요 교수들한테. 이것도 전략입니다. 내가 죽어도 문창과를 가겠다. 근데 실기를 안 보는 대학도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대학들. 성결대 영화과는 성결대 영화과가 아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 저기 뭐야 윤선호 혹시 성결대 영화과 들어봤니? 들어본 적 없습니다. 어, 왜 성결대 영화과도 요즘에 굉장히 상도 많이 타고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여기도 많이 알려진 데거든. 근데 보면 여기는 문창과는 없어요. 성결대는. 근데 영화 영상 전공에 수시가 13명을 뽑아요. 정시가 7명. 정시는 수능상수의 7기 70이고요. 그러니까 영화과 실기가 다르고 문창과 실기가 다른데 보면 이제 그 수시에서는 교과 성적의 40%에 실기가 60%예요. 교과 40에 60.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자, 평가 항목은 실기고사 방법은 반영된 비율 제시문 문답 시험 당일 다시 제시된 복수의 문제를 중 본인이 한 문제를 선택해서 여기는 글을 쓰는 게 아니야. 영화과는 구술로 20분간 답변을 준비하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준비된 내용을 구술로 답하는 것. 자유문답 전공에 대한 이해와 열정 기본 소양을 자유문답으로 평가한다. 근데 대부분 영화과 구술은 다 스토리보드, 시놉시스, 이야기 구성하기, 이미지를 갖고 그 안에 이야기 녹여내기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보는데 이것도 학교마다 타겟팅이 다르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예대 문창과, 극작가, 영화과가 있는데요. 영화과는 실기 26명, 우리가 이제 서울예대는 전문대 졸 이상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2년제 대학 이상 하고 학부에서 2년 정도를 내가 그 공부를 했다. 그러면 선생님이 권해드리는 건 우리 그 현역들은 그냥 하는 거고 우리 이제 그 군대 갔다 온 복학생들은 전문대 졸 이상으로 넣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 여기가 경쟁률이 좀 덜해요.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해서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이들이 나보다 잘 쓰겠지. 물론 내가 재능도 있고 훈련이 된 상태에서는 나이가 많은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글을 쓰거나 영화 시나리오를 쓰거나 할 때. 근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린 아이들한테 집니다. 이거는 저도 한번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 저는 대학을 가고 싶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매년은 아니지만 그냥 서울예전에 가서도 한번 시험을 봐보고 어느 연애는 한예종에 가서도 시험을 봐봐요. 물론 이제 한예종은 이제 그 저기 예술 전문사 과정을 시험을 보지만 그러면 아이들한테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그것이 잘 그 대학에 맞게 근육을 잘 키우고 훈련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는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우리 제자들도 예고 학생들도 보내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문창과가 일반 실기가 27명, 전문대졸이 24명, 극작가가 14명 이렇게 뽑아요. 자, 문해창작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학생부 반영 교과 국어 영어가 이제 그 우리 현역들은 겨우 이제 10% 들어가는 거예요. 국어 영어만.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우리가 서울예전 문창과 영화과 극작과가 가장 뒤에 시험이 있거든요. 가장 쉬울 때, 가장 뒤에 후기에 있는데 국어 영어를 좀 하는데 점수는 잘 나오지 않아도 그나마 실력이 국어 영어가 제일 낫다 그러면 여기에 넣는 건데 어쨌든 실기가 90%인 만큼 전문대조는 실기가 100이죠. 서울예대 문창과 극작과 영화과 모든 것 포함해서 서울예전은 그 실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예전의 실기는 또 달라요. 한예종의 실기와 중앙대의 실기와 다릅니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문창과는 이제 1차 글을 쓰면 2차가 이제 작문 시험 600점이죠. 그럼 2차가 구두문답을 하는데 마찬가지. 글 쓴 거 갖고 물어봐요. 근데 서울예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뭐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지만 면접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냥 했어. 한 뭐 10분 내로 한 8분 물어보고 어디서 나가. 8분 물어보고 나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영화과는 이미지에 관한 장문 300점, 이미지 분석 및 구두 문답 500점. 그래서 이제 보통 내가 글을 쓴 거를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를 면접관들한테 얘기한다, 설명한다. 그다음에 그걸 또 뭐 교수들 관점에서 영화는 영화학적으로, 문해창작이면 문해창작학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나를 알아주는 학교, 내가 붙을 수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입시 단계부터 정확하게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어느 학교인지, 어느 학교에 무슨 과인지를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끊임없이 우리 학생들은 자기가 남아있는 기간, 뭐 이제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특기자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능을 해서 정시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시간이 좀 없다 그러면 하나만 선택해서 그 대학을 선택은 해야 되지만 그 방법을 실기 하나만 선택해서 아주 그것이 아주 꿈에서도 내가 그걸 할 수 있게 몸에 체계화가 붙게 한 몇 개월간은 7, 8개월간은 그렇게 준비하는 게 실기를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나만의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실행해야 되고요. 결국은 문창과나 뭐 영화과나 이렇게 미술학과나 이렇게 예체능 대학을 갈 때는 그 대학의 명성도 중요하지만 내가 중대에 맞는 학생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중대 아니라 내가 서울예대를 가면 더 잘 배워서 등단하고 더 내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서울예전이 아니라 숭실대를 가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 그거는 그 대학의 교수들이 같은 작가고 영화 연출 뭐 감독이고 해도 예체능 세계는 보는 관점들 제가 항상 그 우리 수업할 때 관점들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나를 알아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날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선생님이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하나 느낀 거는 정말 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선생을 만나야 된다.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고 그 선생한테 또 그대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가 실력이 늘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으로 학교의 어떤 명례와 명성만 보고 그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을 갔더니 선생하고는 안 맞더라. 근데 학생의 선생을 고를 수는 없어요. 선생이 학생을 그 대학에서 고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 갈 때 특히나 이런 예체능 대학, 뭐 학종도 일반 학과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타겟팅과 컨설팅을 잘 받고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봤을 때도 후회가 없다. 내가 지금 이런 문창과를 안 가고 이런 문창과를 갔으면 어떻게 또 달라질지가 모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예종 영상원 특별 전형에서의 그 보여드릴게요. 아까 문예 창작학은 다르잖아요. 한예종 영상원 특별 과정에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기계가 말썽이네요. 자, 됐다. 우리 이제 이거 수업하는 친구들 중에는 이제 영상원 뭐 영화과 연출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아래 공모전 3등 이내 수상의 연출자 및 촬영감독 최고상을 1등으로 간주한다. 연출과 촬영 각각 단독 혹은 2인 공동작품으로 한정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청소년 영상대전 아시아국제영화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역사가 깊죠. 선생님 때도 있었어요. 대한민국 청소년 미디어 대전,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 그다음에 세계 청소년 영화제, 서울국제 청소년 페스티벌 영화제, 한국 청소년 영화제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EBS, KBS 단편 프로그램 상영작, 연출자 및 촬영 감독. 옛날에 그 독립영화관이라고 지금도 있죠. 근데 이미 독립영화관 정도의 내 작품이 뭐 장편 정도에 걸릴 거면 이제 뭐 이렇게 그 한예종은 굳이 안 가도 현역에서 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영화제 공식 부분 선정자, 대종상 청룡영화제, 서울여성영화제, 6월, 7월 달마다 매번 하는 영화제 있죠. 저기 신촌에서 그 여성영화제, 자, 인디프롬, 그다음에 인권영화제, 대단한 단편영화제, KTNG에서 하는 거, 상상마당에서, 부천 판타스틱 국제영화제, 그다음에 이제 서울독립영화제, 역사가 굉장히 깊죠. 그다음에 국제실험영화 페스티벌, 환경영화제 5월달에 하는 거, 제천국제영화제, 깐영화제, 예, 깐영화제 정도 갈 정도면 혼자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토론토 영화제 같은 그런 국제대회에서 상을 탔다. 그럼 한예종은 그냥 간다. 특별전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참 영화가 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영화가 사실 더 이렇게 영화 공부하는 게 조금 그 과정에서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문해창작. 근데 문해창작을 공부해서 영화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관점이 다른 거지 비슷하게 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어때? 지금 오늘 이렇게 하다가 여기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기계적인 결합이 있고 하긴 했는데 미술은 좀 도움이 됐니? 이번에 2023학년도고 어떻게 이제 가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 네. 윤선 어때? 너는 어떻게 하면 이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저다 한예종이나 서울예대를 이렇게 전문대전 실기 코스가 있다 하니까 그쪽 분야도 이제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될 것 같아요. 두 개만 해서는 부족할 수도 있어. 네, 너가 이제 시간을 여기에 어느 정도나 그렇게 노력을 쏟을 수 있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근데 어쨌든 너를 잘 키워줄 수 있는 학교에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자세한 얘기는 나하고 이제 끝나고 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녹화 시간도 벌써 이렇게 30분이 넘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2023학년도 영어과, 문창과 입시, 또 세부 어떤 그 입시 그 문제에 대한 그 방법은, 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은 하면서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수업 끝내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